저희 이제 팬데믹 이야기도 하고 네. 이제 조선시대 뭐 주택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준비된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듣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여성에 관련된. 야 이거 좀 약한데 제가. 조선시대 평민의 딸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았는데요. 많은 고난을 뚫고 상인으로서 성공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이름을 올린 이 여성분의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이름이요? 제가 상도라는 드라마 상도. 예전에 임상호 네. 많이 봤는데 거기 혹시 나오시나? 힌트를 드리자면 뒤에는 덕. 아, 아니, 정답 아시는 분? 먼저 한번 던져봐. 제가 자존심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 김만덕 아니에요? 오! 생각하시고 계셨나요? 나도 맞아요. 김만덕. 아니, 네. 이 두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분들 이거 너무 역사를 잘 하시는데요? 이런 저는 회사입니다. 사실 와, 대박. 저는 EBS의 별별쌤 그 강의를 봤거든요. 예전에. 아, 진짜요? 네. 제 네. 랜선 제자, 랜선 제자님이십니다.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잘하셨네요. 와. 김만덕 어떤 분이시죠 정확하게? 조선시대 여성 기부왕, 아, 그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주 분이세요. 아. 네, 제주 분이신데 당시가 정조 때였는데 이 정조 때도 이 기근이 엄청 심했어요. 제주도에도 기근이 엄청 와가지고 네.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김만덕이라는 분이 네. 이분이 좀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거든요. 네. 그 돈을 다 풀어요. 다 풀어서 육지에서 쌀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배고픈 제주도민들한테 쌀을 쫙 풀어서 예,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구했던 네. 그런 분이 바로 이 김만덕인데 이분은 당시 최초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임금을 만나봤던 네. 최초의 여성이 바로 이 김만덕이다. 최초의 네. 여성분. 맞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네. 왜냐면 당시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네. 일반 백성들 특히 여성들이 임금을 만난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대통령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지나가는 거 나만 봤습니다. 이게 차로 쫙 하시던데. 그죠. 이게 지금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조선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최초로 임금의 용안을 만났던. 이렇게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글쎄. 그건 알죠. 그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네. 임금을 만났던 네.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초로 제주도를 나왔던 여성분. 나왔던. 왜냐면 당시 제주도는 여자가 섬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도적으로요? 제도적으로. 와. 예, 왜냐면 제주도 제도적으로 진짜. 네, 이유가 왜였을까요? 제주도에 여자가 당시 좀 많잖아요? 아닌데 그 여자 삼다도. 응, 여자가 많은 섬.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왜지? 그래서 여자가 많았나? 못 나가게. 진짜 그런가? 이게 결과랑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반대인가? 네. 배 타면 안 돼서. 여자들이 나가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여자가 배를 타면 배가 아니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거 편집. 아니 그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선시대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남존여기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되게 그렇지. 강제로 여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제주도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서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제주도에. 정답. 강제하게. 와, 너 이 문제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나와. 너 하면서 나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거든요. 이거 문제 된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씨가 마를 것 같다고 했는데 네. 그 여성들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는 것이 그 당시 여성들의 가장 큰 책무였잖아요. 조선 시대는요. 근데 여성들이 이게 왜냐면 제도가 되게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네. 지금은 뭐 너무 예쁘고 네. 관광지지만 그 당시에는 귀향의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에서도 제주도 이런 제주도 귀향지였어요. 귀향지였죠. 유배지. 그것도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가는 곳. 예.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제주도였거든요. 아주 극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제주도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성들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제주도를 나가서 네. 임금을 배웠던.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정조대왕이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아. 근데 요즘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데 옛날 왕은
이거 임금이니까 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 임금을 만났어요. 네네. 그 당시 임금은 거의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이. 그쵸, 그쵸. 너의 소원이 소원을 무엇이냐? 말해봐. 예, 소원을 말해봐. 거의 들어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자 임금을 만났어.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주시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 제주도민들 살려가지고 네. 임금이 보고 싶다고 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뭘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저희 신분을 양반으로 아. 시켜주세요. 개인적인?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공명책도 있고 아. 이게 납속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만덕 이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죽어가는 제주도를 구해 주십시오. 구했어요. 이미 구했어요. 이미 구했어요. 이미 구해서 지금 오신 분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거상이었으니까 거상이었죠. 제가 음. 상업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 제주도는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뭐 그런 이 구역은 납니다. 뭐 이런 네. 거. 좋아요. 좋아요. 네. 청해진 같은 걸 설치해다 제주진. 조선의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 그럴듯한 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김만덕 이분은 어떤 소원을 정주대한테 얘기했냐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 금강산 관광. 그럼 금강산 그때도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오, 당연하죠. 12,000번. 당시 조선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 죽기 전에 금강산 한번 가보는 거. 요게 이제 그분들의 로망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금강산, 제가 얘기했지만, 산에 간다는 얘기는, 아까 산에 뭐가 있대? 호랑이 호랑이 있어. 오르고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군인들이 좀, 네. 따라가야 되는 이게 호위병. 그러니까 무관들도 있어요. 길잡이도. 하여튼, 길을 잃어버렸다. 네. 그럼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는 건 호랑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걸 가려면 완벽한 세팅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네. 금만산 관광은요. 그런데 여자가 그것도 양반도 아닌 네. 여자가 금강산을 가겠다? 용감하다. 이거는 네. 그 지역, 왜냐면 각 지역마다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각 지역의 사또들이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 정조가 오케이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당시 정말 여성 최초로 금강산 관광까지 다녀오신 분. 최초의 타이틀이 많습니다, 이분이. 네. 그럼 궁금한 게 이분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요? 이 질문 괜찮았나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칭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은요, 그러니까 육지와의 어떤 그 거래인데 네. 주로 해산물. 제주도에 해산물이 많잖아요. 네. 요 해산물을 가지고 네. 거래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떼돈을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와. 네, 육지 쪽에. 전복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제주 해녀의 원조시네. 그렇죠. 그런 해녀들이 따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상을 하셨던, 거래를 거간을 하셔가지고 네. 거상이 되셨던 그런 분이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여자분이셨고 그 당시에 네. 또 양반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나요? 맞아. 돈을 쓸어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지위가 뭐 죄송하지만 좀 많이 낮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이었죠. 쉽지 않죠. 네. 네, 정말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기지가 굉장히 발랄하신 분이라서 사또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정말 장사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또한테도 이제 수수료 얼마를 좀 줬겠죠. 다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 감각이 비즈니스니까 있으셨네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공 신화를 쓰셨던 분인데 네.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특히 조선 성종 때 네. 특히 이 조선 성종 때를 우리 또 여성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종. 성종. 이 성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그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의 출발은 성종 때다. 예를 들면 이때 이제 많은 정책 법들이 만들어져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가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재가 금지법? 결혼하면은 재혼 금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죄송해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해요. 전화서. 아니
뭐 그거는 의지 표현이죠. 내가 그렇죠. 너무 좋아해 할 수도 있고, 남은 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뭐 난 그래도 나는 남편 좀 있으니까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어쩌면 그거는 자유 의지의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법으로 금지를 해놔요. 그러면 그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 있었죠. 그전이 오히려 더 이렇게 괜찮은데. 고려시대 여성의 그 가정 내 지위는요, 네. 거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가요? 고려시대는요, 제사를 음. 딸도 지냈습니다. 네.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이걸 윤행봉사라고 하는데, 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보다. 상속도 균분상속.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균분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네. 아파트를 남기셨어. 네. 그럼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네. 남매니까 네. 똑같이 50-50이에요. 네. 이건 뭐 법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균분상속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나요? 91년도예요. 진짜요? 그거밖에 안 네.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남자들 위주였어요. 뭐 7대3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너무 황당하죠? 이게 조선의 어떤 전통이 그대로 1991년까지 우리나라 민법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만 해도 균분상속. 그리고 제사도 똑같이 지내고. 위화도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 조선 초기까지 와요. 오다가 성종 때가 되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데 그 규정이 어떤 그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네. 혹시 어우동 아세요? 알죠. 어우동 사건. 맛있는데 오동. 어우동이 우동인가요? 드립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우동. 좋아요. 네. 어우동 사건. 이 어우동이 당시 그 정부 관료들과의 섹스 스캔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당시 그 고위 관료들은 어우동과 다 한 번씩은 잤다. 이거 19금이죠? 어쨌건, 잤다. 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 문란한 이 여성들의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어우동을 차명에 처합니다. 결국 죽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사랑은 혼자 하나? 그쵸, 같이 그렇죠, 하죠. 그렇잖아요. 그 수십 명의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게요. 대부분 무죄. 진짜. 양반들. 증거 없음. 그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거기에 그 성종의 어머니가 인수대비죠. 네. 인수대비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규라 그래가지고 애교. 조선 여성들은 이제 시집을 갈 때 네. 꽃가마에 반드시 네. 구비해야 되는 책이에요. 필독서. 필독서.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네. 여기 내규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네. 자, 결혼하셨어요. 네. 근데 남편이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어.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화가 안 풀린 거야. 네.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한테 네. 뭔가를 했어. 밥상을 엎었어. 물 가져와. 집어 던지고. 맞아요. 때렸어. 네. 이럴 때 내규의 여성의 태도, 자세 뭐라고 써 있을까요? 참아야 한다. 맞아요. 말도 맞아요. 안 돼. 네. 맞아. 이게 성종 때부터 이게 차곡차곡 만들어지면서 네. 그 여성의 지위가 그러니까 가부장적 그 구조 속에 종속되어 버려요. 그저 집에서 그 남자 집의 대를 이어주는 생산하는 하나의 도구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정이 네. 되어버린 거죠. 그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라는 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려까지는 나름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럼요. 옛날에 그 고구려만 해도 고려 더 앞으로 가면 고구려에 서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서옥이 뭐냐면 서옥이 뭐냐면 네. 시집 가다와 장가 가다는 말 있죠. 네. 서옥이 뭐냐면 바로 장가 가다의 그 기원이에요. 장이 뭐냐면 장인어른 집이잖아요. 장가가. 네. 장인어른 집에 남자가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옥이 뭐냐면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 집에 와서 네.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클 때까지 여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약간 대리 사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고려시대까지 조선 초기까지 오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종 때가 되면서 이 성리학적인 네. 남성 가부장적 사회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게 뭐 민법에 1991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까지 왔다는 500년 이야기죠. 영향을 미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과정 속에서 지금 또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등 구조가 지금 네. 또 만들어지고 있는 네.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또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지금 현재 어떤 그 갈등 상황을 조금 네. 이해할 수 있는 맥락. 도대체 이런 게 왜 왔는가? 네. 를 단순히 지금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통해서 그냥 막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조금 그 맥락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네. 조금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조금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재밌는 거 아, 그럼요. 네. 교훈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오늘 네. 사실 이제 정말 바쁘셔가지고 아까 이제 촬영 전에도 너무 바빠하셨는데 네. 세 번째 프로그램을 이제 또 진행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시죠. 아 저는 사실 바지끄레이를 잡고 선생님 좀 더 알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역사를 굉장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또 뒷이야기들 막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오늘 다음에 또 이제 기회 되시면 네. 제가 스케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모실게요. 꼭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네, 제가 그 진짜 이 좁은 틈을 탁 자르고 선생님 탁 해가지고 제가 비싸서 제가 나올 수는 없고요. 이 책을 좀 교보문고에서 많이 좀 이렇게 판매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역사 1위.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 네, 바로. 네. 자, 공약하셨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꼭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고 우리 보라보라님 어떠셨어요? 이게 역사를 진짜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생겼네요. 성종은 안 되겠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네. 우리 보라보라님이 숨겨진 역사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매니아 그러니까 전문가 역전 어려운 문제를 역전의 너무 쉽게 맞추신다. 네, 이게 다 큰별쌤의 강의, 무료 강의 덕분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무료 분명히 사전 유출이 있었어. 음모론 이렇게. 네, 음모론. 네, 그리고 이제 이왕 공부하는 거 또 시험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응시를 해보려고요. 저도 네. 응시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 해도 심화 4급 정도는 4급이면 불합격입니다. 3급 정도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웃음과 즐거움도 주셨는데 요즘에 역사에 관심 있는 저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동 만화가 애들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좋아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우리 큰별쌤이 강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면서도 또 한편은 불안감이 있으세요. 혹시 얘가 이걸로 밥 먹고 살겠다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생각. 우리 애는 역사만 좋아해. 그러니까. 우려를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저도 부모님이 제가 사학과 간다고 하니까 네. 원서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여기서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성공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시대는 이 컨텐츠의 시대인데 네. 과연 이 컨텐츠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아. 역사에는요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유럽 선진국을 보면요. 어차피 우리나라 그 국민 1인당 그 GNP, 네. GNP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역사와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방송사에서 지금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네. 뽑고 있는데 사학과 출신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각 지자체에 있는 역사 컨텐츠를 어떻게든 알리려고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 동네 그렇죠. 영웅, 우리 동네 그렇죠. 선생님 뭐 계속 뽑아내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관광객이 오니까. 지금 뭐 지방 소멸 막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지방의 컨텐츠들을 많이 장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수요는 갈수록 많아져요. 경주 동공 지금 발굴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발굴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주 동공은 뭐냐면 신라의 어떤 경복궁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이 동궁 이거 저기 발굴하는데 한 몇 년 걸릴까요? 했더니 글쎄요. 뭐 짧게 잡으면 한 40년 되겠죠? 짧게 네. 잡으면. 그분들은 40년 동안 연금 나오신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예산들이 점점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저 보세요. 네. 저도 지금 역사를 갖고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아니에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많아질 테니까 지금 혹시 자제분들이 역사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막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바로 이 큰별쌤의 그 자리에 우리 자제분들이 계시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큰별쌤들. 아, 좋죠. 이제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진짜 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그런 역사 학구열 네. 막지 마시고 한번 밀어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는 항상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 게, 네, 뭐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북아 공정이라던가 아니면 할 위안부 말이 문제도 없네, 있고 여러 가지 뭐 LH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나 팬데믹 같은 거에도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항상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미리 멘트를 준비했구나. 오늘 마무리 멘트는 제가 맡길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꼭 공부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공부하실 거면 하는 건 그렇죠. 시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아는지 사실 저는 제가 잘한다고 자부를 했지만 한능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알고 보면 떨어질 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우리 큰별쌤 1TV 보시면 다 알 수 있지만 그걸 또 텍스트로 정리한 거 요거 보시면 네. 머릿속에 쏙쏙쏙 유료 광고 달아야 되겠다.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는 영광입니다. 네. 네. 진짜 이 보라쇼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늘 이 교보문고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지성의 역사와 함께했던 네.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또 좋은 자리 있으면 네. 불러주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